그럼 짜장면 하나씩 드실까요? 전 짜장면 2개랑 탕수육 하나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 출연료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수련이 없는데요? 어? 예술인의 삶.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day. Make some noise. B-A-N-A-N-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대 적응 훈련하고 있어요. 무대 적응 훈련이 뭐예요? 우리 같은 가수나 아티스트들은 언제 어느 때 무대에 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이렇게 무대 적응 훈련, 무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항상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 지금 가수신 거예요? 네. 아 대박. 그럼 방금 부르신 노래도 본인 노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아까 뭐 BANA 뭐라고 하시던데. 바나나라는 노래인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발매한 노래예요. BANANA라고 일렉트로닉 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렉트로닉 랩 하우스 시네마 퀄리티의 어떤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음악 장르입니다. 대박이네. 10년이면 엄청 오래 되셨네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노래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이라이트. 안무도 있는 거예요? 안무는 그때그때 달라요. 제 소울을 담아서 안무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B-A-N-A-N-A. B-A-N-A-N-A. 야, 멋있으신데요? 바나나. 그쵸? 제목이 바나나예요? 네, BANANA.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적인 노래예요. 에듀케이션 송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바나나랑 토마토가 몸에 얼마나 좋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그러시구나. 활동명이 뭐예요? 앙짜라고 해요. 앙짜요? 네.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무명이에요. 무명이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그러면 몇 년 지금 활동을 하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총 제가 어렸을 때 락 음악도 했거든요. 대략 한 27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30년이요? 네,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몇 살이세요 지금? 지금 제가 26이니까 just kidding. 42살이요. just kidding. 42세. 그쵸. 그럼 이게 직업이 래퍼시고 42세시면 네. 그게 이제 메이저 잡이신 거예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메이저 잡은 맞아요. 음악이 메이저 잡은 맞지만 부업으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무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뭘로 돈 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수입원이 있진 않아요. 그냥 돈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들면 돼요. 삶을 구조적으로. 그러면 오늘 지금 연습하시는 거는 공연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데뷔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항상 데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공연이세요? 아직 공연 날짜가 잡힌 건 없지만 곧 잡을 거고 그리고 공연 날짜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데서나 버스킹 하는 거죠. 그러시면 진짜 네, 보통- 예술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91-1번 버스에서 많이 해요.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버스킹이죠. 이게 루틴 같은 거예요? 매일 나와서 하시는? 네네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연습을 진짜 오래 하시군요. 그렇죠. 집에서도 꾸준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연습하고요. 제가 그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유튜브 찍는 걸 또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그럼 오늘 조금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좋습니다. 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그냥 저는 따라만 다닐 테니까 원래 하시던 대로 네네. 일상 보내시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찍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제가 좀 연습량이 조금 모자라서. 네, 연습도 하시면 됩니다. 네. It's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예술가의 삶이란 건. 하지만 저에게 늘 에너지를 주죠. 가죠.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명상도 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가사도 쓰고요. 가사를 매일 쓰시는 거예요? 가사는 매일 쓰죠. 항상 쓰죠. 어디서 가사 쓰세요 평소에? 주로 아무 데서나 써요. 벤치에 앉아서 쓰고 호수 앞에서도 쓰고요. 강 앞에서도 쓰고요.
건물을 보면서도 쓰고요. 아, 모든 게 영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람쥐도 영감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오늘 혹시 가사 이미 쓰셨나요? 가사요. 아직 쓰지 못했어요. 이제 써야죠. 아, 근데 액세서리들이 되게 화려한데 네. 액세서리 소개 같은 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 근데 저는 사실 랩을 하고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런 거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꼭 래퍼처럼 아티스트처럼 입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되게 래퍼 같으시거든요? 지금- 아니요. 아니, 반지도 네. 이거 되게 막 힙합 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결혼 반지예요. 아, 그게 결혼 반지예요? 네, 쇠 플라스틱. 아, 스웩이요? 쇠. 아, 쇠요, 쇠. 아, 스틸. 스틸. 아, 쇠. 네. 아, 쇠로 된 거구나. 그렇죠.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신다는 거죠? 평범하게 입고 다녀요. 그냥 여느 직장인처럼 입고 다닙니다. 노. 잔디 밟으면 안 되죠. 여기 밟아도 되는 잔디. 그래요? 네. 몰랐네요. 잔디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여기는 다 밟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안 보여요, 앞이. 선글라스 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음악을... 아, 맞네요. 날씨 굉장히 좋네요. 몰랐네요. 요즘에 계속 흐리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음악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음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7살 때부터였어요. 17이요? 네네. 야, 그러면 거의 한 25년 넘었겠네요. 그렇죠. 25년이 넘었죠. 그럼 지금까지 음악 하시면서 뭐 다른 직장 활동을 하시거나 하신 건 아니고 계속 음악 활동만 하셨던 거죠? 그렇죠. 아티스트인데요. 예술가인데요. 근데 아까 아티스트로 돈을 잘 못 번다고 하셨잖아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요. 돈을 안 벌어요. 아예 안 벌죠.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구조적으로 완성하면 돼요. 그게 이제 예술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셀폰. 그렇죠, 쓰죠. 근데 애초에 휴대전화가 없다면 휴대전화비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밥 먹고 뭐 아니면 또 실생활 하고 그런 것들은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밥 먹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우잖아요. 네. 아기를 키우면 어쩔 수 없이 분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럼 분유가 남잖아요. 그걸 먹거나. 분유는 어떻게 사세요? 그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분유가. 네. 진짜 분유 어떻게 고단백이에요. 사시냐고요? 분유요. 분유는 당근. 당근 맞겠어요. 그렇죠. 나눔이요. 이게 논란 있겠는데요. 어떤 논란이 있죠? 아나바다 아세요? 아나바다? 하나바다가 뭐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역시 어릴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나바다 운동.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화장실 가면 늘 붙어 있었어요. 무명 예술인들이 대부분 이제 앙자님하고 비슷한 삶을 사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에 집착하고 뭐 최신 휴대전화에 집착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제차 같은 거 그런 거를 좋아한다거나 무리해서 구입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 뭐 액세서리나 이런 사치품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거나 쓸데없는 목걸이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티스트는 그냥 자기 실력과 그리고 자기 감성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꾸미고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치죠. 이렇게 매미가 울잖아요. 매미 소리를 듣고도 영감을 얻어서 차가 오네요. 차가 올 땐 길 가쪽으로 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앙자님한테는 그냥 삶을 살면서 다른 것보다 예술이 가장 중요한 가치신 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제 전부죠. 예술 활동하는 게요? 그렇죠. 예술은. 아까 랩 말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랩하고? 거의 취미 수준이긴 하지만 그림도 그리고요. 그림도 네. 그리시구나.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댄싱? 댄싱이요? 네. 댄싱 인 더 문라이트. 그리고 행예술도 종종 합니다. 멋진 삶이에요. It's a beautiful life. A beautiful day. It's beautiful life는 왜 계속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 삶의 모토예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네네. 거죠? 내 삶의 엔진이고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밖에 나와서 가사를 쓰시는 거예요?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외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자연이나 또 풍경들 보면서 쓰는 게 좀 더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가사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아 성찰과 그리고 내가 래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의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랩 가사인 거죠? 네네. 그럼 랩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내가 안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 또 내가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 내 맘속 깊은 곳 거기 꽉 찬 스티스 계단 불신의 씨앗. 어릴 적부터 난 내 맘속 깊은 얘기를 들었어. 어른이란 아버지께 내 인생을 배웠고, 그리로부터 찬란한 이상과 꿈을 꾸었어. 그리로부터 패배란 현실의 벽을 느꼈고, 키 작은 꼬마로부터 100세까지 배울 건 앞서 배웠어. 도망치듯 집 밖을 뛰쳐나와 거리를 배회했던 날, 이 낮은 울타리도 넘을 용기 없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자존감이 바닥을 기다 땅속으로 떨어졌던 날, 실제 않은 무기력함에 난 몸을 맡기고 내던졌어. 뭐 이런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아까 무대에서 했던 거랑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네, 다양하게 좀 예술가로서 음악도 좀 스펙트럼 넓게 폭넓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컨셉으로요. 뭐 이런 진지한 가사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주로 사실 이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 아까 들려드렸던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고 조금 더 재밌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쓴 가사라고 할 수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 가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라드 곡도 쓰고요. 네, 발라드 가사도 쓰고요. 근데 방금 가사 들었을 때 조금 생각 들었던 거는 아까는 되게 밝은 모습만 보여줬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선 또 뭐 내가 안 되기만을 바랬던 사람, 그리고 내가 잘 되길 기도하는 사람, 막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사실 무명의 아티스트라는 삶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술을 한다는 거는 뭐 인대하면서 참아가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 적절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안 하고 못 버티는 거죠.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제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죠.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을 계속해서 적은 돈이라도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지금 현실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욕구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내 음악에 대한 수요가 없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창작 욕구나 이 예술에 대한 욕구를 멈출 수는 없는 거죠. 확인 아까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앨범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거의 네. 10여 년간. 네네. 작년에도 앨범 네. 2장 발표하셨고. 올해도 됐죠, 올해. 올해였군요. 네네. 그런 과정들 이어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실은 예술을 함으로써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술을 함으로써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술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제 삶도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 말하면 제가 삶에서 얻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난이나 시련들을 예술을 함으로써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 느낌이에요. 뭐 장난처럼 조금 다른 일 안 한다고 했던 거는 사실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술 그렇죠.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럼요. 뭐든 하죠.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가족을. 그러니까 예술 활동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원동력이 되시는 거죠. 맞아요. 무명 예술인 분들이 대부분 음악을 포기하신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을 지속할 힘이 없어서 포기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음악을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일들을 하다가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예술할 에너지는 없어지니까 네네.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일상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 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저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들이 항상 있어요. 이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어떤 올라오는 욕구를 그거를 저는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출지언정 그만두진 않는 거죠. 그럼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신 거나요? 네. 그래도 어떤 계속해서 거 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요즘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리는 PR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뭐 인스타그램 릴스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물론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 좋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지만, 무대에서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본인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두 하세요? 가지 다예요. 사실은 두 가지 다예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고 제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것도 맞아요. 그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수입원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 즐기지 않으면은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해요. 즐기지 않으면 그냥 부담감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조회수에 연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악플이나 그리고 안 좋은 반응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계신 거죠? 맞아요. 악플 같은 것들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악플 다는 사람은 어딜 가도 악플 단다. 근데 저 정말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도 관심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악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것들조차도 정말 진심으로. 그럼 그 예술 활동 하시는 게 본인의 삶의 원동력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사실 뭐 거의 전부죠. 200%, 300%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0%요? 네네. 예술 어느 활동. 정도죠? 300%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뭐 밥을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고 원동력을 얻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식사를 2, 3일 정도 거르는 날들도 많아요. 그냥 곡을 쓴다거나 뭐 가사를 쓴다거나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예술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배고픈 걸 잊어요. 실제로 보통 몰입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배고프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가사 쓰고 곡을 쓰고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밥을 안 먹고 2, 3일, 3, 4일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럼 지금 마지막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점심 먹었어요. 한 30분 전? 아, 오늘은 식사하셨던 거죠? 네네네. 오늘 점심 조금 전에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몰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거네요? 아니요. 그 점심 먹기 전에 계속 예술 활동 하다가 가사 쓰다가 점심 먹고 이제 또 뭐 곡 구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 중이죠. 아, 그런 날도 있고 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몰입할 때도 있고 그런 네네. 거군요. 그렇죠. 아, 지금 사실 점심때여가지고 저는 선생님 괜찮으시면 식사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또 먹을 수 있죠. 또 먹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가사를 쓰는 게 좀 더 땡기네요. 짜장면 하나씩 드실까요? 전 짜장면 2개랑 탕수육 하나 먹을게요. 그리고 오늘 출연료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수련이 없는데요? 어? 사장님, 그러면 짜장면 3개랑 탕수육 하나 주세요. 한 명 더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so nice. 디저트 먹으러 가시죠. 디저트요? 네. 야, 나 너무 배부른데. 아니 그게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는 먹어야죠. 밥을 안 먹으면 디저트를 안 먹는데 저는 밥을 먹으면 디저트를 꼭 챙겨 먹어요.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일단 2개 먹을 거예요. 포장할 거고요. 보통 이렇게 2개씩 드시나요? 3개 시켜요, 보통은. 오늘 왜요?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짜장면 2개 드시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3개 먹으면 더 놀라실까봐 2개만 먹고 2개 먹고 그런 다음에 뭐 스콘이나 뭐 버터빵 같은 거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드실래요? 이건 제가 낼게요. 아, 진짜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돈은 그냥 와이프 카드 쓰고 있어요. 예술인의 삶.